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으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일수 경영부장입니다. 박장수 급수부장입니다. 이선용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권영균 회화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노원 청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영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2022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2022년도 상수도 사업 보고입니다. 예결산액 총 수입은 1,242억 원이고 총 지출은 1,223억 원이며 차기 유혈은 19억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7,618억 원, 자본은 7,356억 원이며 부채는 자산의 3.4%인 262억 원입니다. 경영 성과인 손익계산은 총 수익이 1,043억 원, 총 비용은 1,173억 원으로 13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건설 계량 수성 공사 개요이며 다음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사업 운영 성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7,618억 원이고 부채는 262억 원, 자본은 7,356억 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은 988억 원, 매출 원가는 1,041억 원, 판매비 및 관리비는 127억 원이며 영업외 수익 55억 원과 영업외 비용 5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 순손실액은 130억 원입니다. 6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76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의 기말잔액은 1조 1,034억 원이며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은 4,072억 원, 연말 순장부가액이 6,962억 원입니다. 97페이지 차입금 명세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총차입액은 330억 원으로 단기까지 75억 원을 상환하여 단기말 미상에는 255억 원이며 2033년까지 상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의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1,301억 원이고 지출 예산 결산은 1,223억 원입니다. 결산 수입이 전기 2월에 139억 원과 당해년도 수입액 1,103억 원을 합한 1,243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223억 원입니다. 차기 유혈금은 19억 원이며 이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 106억 원, 사고 유혈금이 8억 원, 건설 계량 유혈금이 20억, 계속비 유혈금이 97억 원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예산 결산 부속 명세서입니다. 162페이지 예비비 사용 조서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패소에 따라 환급액 지급을 위한
13억 8,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예산 2월액은 건설 개량 2월 5건에 20억 원, 사고 2월 3건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전년도 2월액 조서입니다. 정기에서 167억 원이 이월되어 121억 원을 지출하였고 미집행액 46억 원 중에 2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계속비 결산 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 현액은 252억 원으로 148억 원을 지출하였고 97억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7억 원입니다. 170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정기 2월 10억 5,600만 원과 단기 조정액 1,080억 800만 원을 합한 총 조정액 1,090억 6,400만 원 중에서 단기 수입액은 1,031억 1,800만 원으로 잔액이 59억 4,600만 원 중 2,400만 원을 결선 처분하였고 기말 잔액은 5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경영 분석 지표와 185페이지 참고 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67에서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결산 중 급수부 소관 배수지 정설사업 집행잔액 4억 6천만 원, 중부 사업소 소관 신설공사비 집행잔액 5,500만 원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월 사업 중 건설개량 2월 사업으로 현대자동차 상수도 간 정비공사 4억 8,800만 원, 송수관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 6억 8,500만 원, 중랑구 블록 시스템 재정비 사업 5억 7,700만 원, 사고 2월 사업으로 해야 정수장 관리동 내진 보강공사 사업 5억 7,700만 원 2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채무 현황은 단기말 현재 원금 미상환 잔액은 2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 특별회계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이영환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울산에 안전한 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참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경영에 이래 보면은 우리 문일수 우리 경영부장님 경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늘 이래 해마다 적자가 발생해서 이 누적된 부분이 지금 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래 운영해 나간다면은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 부분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이래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문일수 경영부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누적되는 그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2019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 물값이라든지 그 약품비, 전력비 이런 부분이 상승이 되어가지고 또 인구 감소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우리 보천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우리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어가지고 경영 그 적자가 있었는데 그 전에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상수 요금을 인상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인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적자가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원래 결산을 해보니까 한 130억 정도 순세계 영향이 이제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하면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반 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충당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경영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요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경영에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도 130 손실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 상수사업본부 중부사업소 자산 매각 대금으로 보면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요금 현실화율 지금 또 올 7월부터 적용하지만도 나중에 또 몇 년 후에 한 5년 단위로 한다든가 그때 경영 안정을 위해서 우리 경영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요금 현실화라든지 좀 앞으로도 향후에 또 이런 누적 손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면밀히 좀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향후에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또 각종 상수도 물러갔다가 맑음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종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밀하게 이제 검토해가지고 요금 인상을 적게 좀 할 수 있게끔 좀 하겠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설관리부장님. 예. 지금 내가 앞전에 절수기 지원 조례 제가 발의했잖아요. 급수부가. 했는데 사실 내 조례도 발의했는데 울산에 또 상수도 이래 또 보면은 울산 물 부족 도시 아닙니까, 그죠? 물 부족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물 절수하기 위해서는 또 물론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우리 공공기관부터 좀 전수조사해서 절수기를 부착한다면은 절수에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 조례 재정 공표됨에 따라서 일단 우리 본부에서는 일단 우리 회야나 천상순상에 무슨 사전 조사를 해서 절수기계 설치 이걸 대상을 일단 올해 중으로 한 5개 조사를 아마 한번 8달까지 한 조사를 완료할 것 같거든요. 하고 나고 사업비가 범위가 된다면 우리 지역사업소 5개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한 1교시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확보된다면 점차적으로 해서 술수 설치를 할 계획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일단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된다면은 일반 5개 구군에도 이래 또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예산 편성 할 때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실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시설관리부장님, 현대자동차 상수도관 정비공사 5억 8천만 원하고 5억 8,800만 원하고 회화 정수장소관 내진 보강사 5억 7,700만 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현대자동차 그 상수도권 정비공사는 당초에는 그 2022년도 12월에 완료하려고 계획을 추진했는데 실제로 이제 개보수 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기가 조금 디레이되면서 2023년 3월까지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설 개량 이월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아까 또 말씀드린 성수관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 같은 경우에도 공기가 조금 늘어나면서 3월까지 올 3월에 다 완료하고 정산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부지 내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동차에 이제 그 상수도를 급수하기 위해서 우리 연포 배수지에서부터 자동차 정문 앞까지만 저희들이 관로 공사를 해주고 거기서 연결해서 자동차 안에는 내부적으로 공사를 자동차에서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화 정수장 그 관리동 내진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그 2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특교서를 해가지고 5억을 확보하였는데 실제 설계를 해서 발주하려고 보니까 한 1억 8천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경회에서 1억 8천을 더 확보해서 발주를 하였고 발주한 것은 4, 5월 시켰고 나머지 잔해군 건설 계량 2월 시켜서 지금 현재 아마 7월 중순 되면 사업이 끝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월 되었습니다. 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7월 중순에 마무리된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치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을 하시는가요? 경영부장님께서 하십니까? 네. 제가 보고도 받았는데요. 미수납액이 올해 작년에 59억이 발생이 했잖아요. 근데 12월 31일 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올해 1월 2일에 또 수납되는 금액이 49억이라고 보고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미수납액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징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매년 그 징수 대책 계획서를 갖다가 수립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징수 대책을 갖다 계속 그 홍보하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체납 원인을 갖다 쭉 살펴보면 단순 체납자가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많이 있고 또 무제상이라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직접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체납 징수를 계속 지금 이제 실적을 높이고 있는데 현재 저희 한 10억 정도 그 체납이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단순 체납하고 빼고 나면 실제 체납이 되는 율이 한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결손이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주소가 없다든지 무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전체적으로 0.8%가 되지만 나중에 징수하고 나면 0.2% 정도가 체납이 현재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징수율을 봐서는 막 9% 이상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수율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불납 결손 처리가 되는 게 해마다 프로테이지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불납 결손 처분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상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 105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적자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본부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추경 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렸었지만 결산에서 확정된 부분이 이제 이번에 다시 보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7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연 비용이 생산 단가가 1,160원, 톤당 한 1,160원 정도 되는데 수입으로는 934원 정도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 갭이 이제 한 74.7%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계속 생산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도 영업 수지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재정 누계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재작년도에 이제 순적 잉여금 마이너스가 28억 원, 그러니까 올해는 또 105억 원이 되면서 이제 적자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 추경에 이제 일반회계 전입을 저희가 한 150억 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입도 이제 지역개발 공채 통해서 한 50억 받아 200억 정도 받아서 좀 많이 그 부분을 상쇄를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구조조정 통해 가지고 한 60억을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부분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와 있고, 하반기 요금이 이제 인상이 된다 그러면 최소 50억 정도는 돈이 들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 결산 때는 이 마이너스 꼭지 떼도록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급수부의 시설관리부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급수부 맞죠? 네, 시설관리부입니다. 하는가요? 네, 시설관리부에서 그 누수신고 보상금이 보니까 불용률이 지금 100%가 돼 있고, 결산서 133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결산서 144페이지에 보니까 중부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누수신고 보상금이 전액이 불용이 돼 있고요. 또 결산서 156페이지에 보니까 울수 사업소도 또한 누수신고 보상금이 전액이 불용이 돼 있는데, 누수신고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누수신고 대상자가 없다기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누수신고를 해서 이제 공사를 한 게 이제 87건 사실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그 우리 공무원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그 누수 탐사팀이 실제로 현장을 돌면서 다 발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주민분께서 신고해 주는 건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건 신고하면은 우리 이제 조례에 따라서 2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배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주민분들이 신고 건이 없어서 개선 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금액은 혹시 많이 책정된 거는 아닌가요? 아니, 100만 원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한 거죠? 예, 1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뭐 5만 원 정도 했을 때 한 20건 정도로 봤는데, 100만 원 예산 확보했는데 사실상 뭐 집행할 그게 없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급수부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에 대한 배상금 지급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니까 불용률이 95.5%가 발생이 돼 있고 5건을 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건당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1,100만 원이네요. 예, 그러면 한 110번 정도 보상을 줄 수 있겠다 하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좀 가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간단한 설명은 일단 우리가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흐름이 발생할 때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흐름을 발생 안 하면 사회재산의 피해가 점차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배수지안의 관료를 적절하게 관리를 잘한다면 흐름은 발생에 따른 사회시설 피해는 몇 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측정적인 해놓더라도 만약에 돌발 누수나 크게 발생했을 때는 그게 이제 배상금이 추가로 많이 되겠지만은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잘함으로써 그거는 흐름의 발생이 적게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혹시 예산이 가다 책정됐나 아니면 또 피해 발생이 전년도에는 많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했고 추정치대로 예산을 잡으시네, 그죠? 매년 추정치로 잡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시설관리부의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서 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 시설 부대비가 전액이 불용되어 있던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집행 잔액이 그 360만 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거죠?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전액이 불용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건 우리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부대비인데요. 그 이제 두동면 이런 송배수관로 부설 사업에 필요한 그런 부대비였는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시설 부대비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 공무원들이 출장이라든지 타지에 뭐 출장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이제 잡아놓은 사항인데 실제로 이제 사용을 안 해서 전에 이월된 그런 상황. 아, 출장비 같은 예, 그런 예, 예. 얘기입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서 네. 사용하는 출장비. 부대비였는데 네네. 실제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뭐 다 이 지역에 뭐 선진이 견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이었는데 예,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았고 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안타깝게도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가 없는데 당부의 말씀 한번 본부장님 이하 우리 또 직원분들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영난이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요금 인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동해도 가보니까 지금 안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안내가 되고 있고 뭐 설명도 아마 상세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 같이 시와 시민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뭐 심리의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물도 좀 아껴 쓰고 뭐 좀 물이 부족하다는 데 대한 인식이 조금 더욱더 개선돼야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뭐 절수기 설치라든지 그다음 특히 혹시 뭐 이렇게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니까 뭐 누수율이 좀 높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비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 요금 오르는 데 대한 좀 불신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3년 동안 해서 단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3년 동안 계속 이제 요금이 오른다는 어떤 그런 체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도 잘 홍보하고 계신데 향후에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께 이렇게 잘 인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안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방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순세기 인여금 부분에 저희 온 동료원들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다, 그죠? 네네. 2021년도 28억 적자에서 그때 이제 추경에 부랴부랴 이제 그 영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때 뭐 우리 가지고 있는 땅도 이제 시가 인수하고 이래서 또 뭐 지방채까지 발행을 했죠. 50억을 해가. 그래서 지금 맞췄잖아,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22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이러한 100억 넘는 것을 적자를 맞췄는데 저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막 찾아보고 인천도 찾아보면 7대 특강여시 중에 인천이 우리하고 현실률 제일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근데 인천은 제가 상수도본부 제가 다 뒤져봤어요. 거기는 숭세경영 마이너스가 없어요. 물론 산림이라는 것이 각자 울산이 다르고 인천이 다른데 이게 장부상 기재를 그런지 아니면 2021년 당초에 21억이라는 마이너스가 그 순세경영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 순세경영이 마이너스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28억이라는 마이너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20 당초 할 때 물론 우리 뭐 상수 사업이 꼭 필요한 뭐 관로라든지 블록체인 뭐 교체라든지 뭐 등등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 꼭 필요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처음 만들 때 세입과 세출 부분이라든지 오히려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뻔히 28억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엔 더 지금 누제될 거라는 걸 우리 충분히 이렇게 짐작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제대로 좀 계획을 못 세웠을까 하는 아쉬움.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봐도 이영환 본부장이 워낙 예산이 빠꿈이시니까 부랴부랴 오셔가지고 또 그때 그 어디야 땅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맞추고 해서 어쨌든 순색 인력을 영어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체질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본부장님? 그게 저희가 이제 뭐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대신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수지가 이제 마이너스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고정 비용 지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나 뭐 재료비 부분들은 무조건 나가는 돈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 그 중부사업소 부지를 한 97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하면 그 수익을 가지고 나머지 갭을 메꿀 수 있다. 지금 이제 한 105억 원 정도 이제 지금 적자 나는 부분이 아마 그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고기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얼추 맞아서 떨어져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요? 정상적으로 이제 매각이 잘 안 됐고 그런 부분들하고 추가로 이제 또 당연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급수공사하기 때문에 수입비가 되게 줄었고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서 물도 덜 쓰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종합적인 상황이 그런 사례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예, 예. 인천광역시고 다른 시도 똑같은 적용이거든요. 예, 예. 그런 어떤 대내적인 어떤 경기 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만 맞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예. 그렇다면 이 상수도부 전체 회계에 문제겠지 않나. 그 제가, 저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자료를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단기 순손실이 저희가 이제 작년 결산이 130억이고요. 130, 예. 그 인천이 353억 원입니다. 예. 단기 순손실이. 예, 단기 인천도 순손실이. 예, 저희보다 훨씬 두 배 근데 이상. 순색 인형은 플러스 돼 있다고. 그게 아마 뭐 자산 매각이나 다른 게 자산 있었던 매각.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업에 따른 이제 순실 부분은 분명히 저희보다 큰 금액으로 가 있고 인천도 지금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살림을 상수도 본부가 특별 해결이 이루어져서 따르기 살림을 사는데 순세경님이 이렇게 28억이 생겼을 때 우리가 충분히 가산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100매떡이 또 생기니까 뭔가 지금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는 좀 걱정이 또 앞서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원래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통과시켜서 요금을 올렸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원래 이제 2023년 말 결산을 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추정이 가능하신가요, 본부장님? 그 지금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12%씩 계속 올렸을 때 마지막 해년도 되면은 마지막 100 연도. 정도가 이제 그 영업 수지가 그 이제 물 파는 가격과 저희가 이제 생산 가격하고 다 봤을 때 1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12% 올려도 그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일단 현실화율이 수령의 영어를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 현실화율이 수색이 100은 되지 않습니다. 그 100은 얘기는 되지 않고. 뭐냐면 이제 지금 74.7이면 제 생각에 한 84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되면 여전히 고사의 갭은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는 있을 수 올해 모자랄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그 일반의 전입을 통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당장에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 수지가 뭐 이렇게 당장 뭐 이렇게 순손실이 제로가 될 수 있다라고는 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사정에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 좀 이렇게 좀 잡아야 됩니다. 그 편성을 좀 빡빡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도 뭐 동의원도 질의했지만 계속비라는 것은 물론 또 오랜 시간 이어오기 때문에 이월 잔액이 남는 거는 집행잔액이 남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각이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고 사실은 이런 것도. 그리고 또 하나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유수율이 90% 91%인가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게 이제 네. 2012년도에 저희가 요금 올리고 그다음에 투자 지원이 좀 있으니까 그때 누수 잡는 그 작업들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작업을 많이 한 5년간은 꽤 괜찮았습니다. 예. 이게 89% 이상 됐었는데 이제 사실 한 90%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예, 그때. 그 이제 그 요금 인상 직후에 이제 90% 이제 진접하다가 이제 계속 떨어져서 이제 지금 현재는 재작년에는 87.2% 3% 되다가 작년에 이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그게 많이 꼴찌죠, 우리 하셔가지고 지금 할 예, 조금 때.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7대 특강 횟수 이제 전국 꼴찌죠. 단위에서는 특강 횟수 중에 지금 저희가 제일 제일 낮습니다. 꼴찌잖아요. 예, 예. 네. 어쨌든 유수율을 좀 높이고 또 뭐 물도 아껴야 되지만 우리 수돗물이 정말 중요하고 좋다.
하는 것이 좀 인식이 돼야 되는데 거기 덧붙여 회화정수 사업소에 견학하는 그 비용이 불용률이 48% 50% 가까워요. 또 천상도 마찬가지고 그 코로나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뭐 코로나가 거의 작년에 같은 경우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나요? 코로나가? 예, 그 해제되다가 연초에다가 다시 봄이 되면서 확산되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개월 이상은 그 외부하고 소통이 안 됐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예, 그런 비용들이 다 그냥 거의 50%또 전상은 60 몇 프로 이렇게 지금 불용이 생겼는데 네.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그럼 회화정수에 그러면은 우리 견학 비용 그 지금 예산 얼마 잡혀 있나요? 제가 지금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행사 실비 지원금 행사 실비 지원금이 한 2천만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깎아서 넣었네요. 예, 예. 삭감해서 지금 예산 예, 잡았다는 예, 거죠. 예, 예. 원래 지금 사용한 만큼만 했네요. 예, 예. 그거는 좀 뭐 보수적인 또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그게 정선을 한번 가서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집 가정까지 오냐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또 그 수돗물 사랑 그 지금 주부 모니터도 다 있지만 좀 그런 홍보에는 돈을 좀 절약하지 말고 우리 대시민의 어떤 홍보자 그 있어가지고 회화정수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고도 살수 처리되어서 물이 어떻게 아주 그냥 그런 물들이 쫙 정리돼 나오는 거 우리가 다 보잖아. 그죠? 그래서 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주문을 드릴게요. 네,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보이고 또 그래서 내가 느끼면 물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투입 대비 수익이 작은 결국은 시민들이 물을 또 많이 안 먹었어도 문제잖아요. 그죠? 생수를 본부장님 그렇지 않나요? 생수를 안 사 먹고 우리 수돗물 많이 먹어주면 투입 대비 시설 대비 우리 사실 수익집이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을 안 사 먹고 중요한 거는 가정에 수돗물 그냥 빨래하고 이런 것만 쓰잖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 물이 정말 깨끗하고 뭐 좋은 거 안 되면 끓여서 먹더라도 수돗물을 받아 먹는 그래서 또 우리 환경도 피터병도 아끼는 거잖아. 그래서 고루고루 그래서 결국은 이거 뭐냐면 대시민 인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회화정수나 천상이나 또 어디 한 군데 더 있더라. 북부 사업소가 중부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뭐 이런 거 뭐 행사 이런 거는 결국은 대시민 저는 인식 개선이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증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상수사업본부 소관 202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사 및 예비비 지출 성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상수사업본부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사본부장 이영환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일수 경영부장입니다. 권영균 회화정수사업소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금해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1,309억 100만 원보다 8억 원이 증액된 1,317억 1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사업 예산 세입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증가로 사용료 수익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본 예산 세출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 예산도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회화정수사업소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다목적 행정지도선 선박 계류장 개선공사 8천만 원,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및 전기 충전기 구입으로 자산 취득비 7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조합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주요 신규 사업, 주요 증감 사업은 검토 보고서 11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 중 회화정수사업소 소관, 다목적 행정지도선 선박 계류장 개선공사 및 행정자산 구입비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추경에는 우리 회화정수사업소 소관 사업이 편성됐는데 우리 권영윤 소장님 이거 8억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뭐 또 당초에 작년에 할 때 이거 좀 미리 좀 안 하고 또 긴급히 요한 그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저희들 시의 정책 중에 자체 수원 확보를 위한 식수원 개발 용역을 시작을 하였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사업들 중에 가장 현실성이 좀 있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에 우리 회화댐의 담수 능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과 단기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 각종 사장성 조사라든지 현장 조사, 기타 등등의 어떤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일들이 아마 내년 초에 되면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선박이 2006년도에 만든 작업과 어떤 수질 검사를 겸하는 그런 선박이 하나 있는데 그 선박은 현재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선박을 다시 구입하는 거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선박으로 구입하고자 이번에 좀 급하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회화댐이 사실 우리 울산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자산이고 또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 앞으로 댐 하나 참이라 또 개발하기가 사업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 향후 참 우리 울산의 물 수량 이거를 확보 차원에서 회화댐을 조금 용량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배를 구입하게 된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회화댐 정설 사업을 어느 정도 용량을 지금 현 상태에서 한 몇 프로 또 키울 예정입니까? 단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획을 해야겠지만은 저희들이 계략적인 추산으로 지금 해화댐의 방수로가 지금 자연유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숨은다는 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화댐 안에 있는 각종 댐 속에 있는 땅들, 쓰지 않는 땅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해서 용량을 키우는 방법으로 하는데,
계략적으로 지금 그 수문 올리는 것만, 수문 설치하는 것으로 한 500만 톤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용역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할 때에 확정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존 있는 데서 조금 상류지기라든지 좀 준설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좀 용량을 키우겠다.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죠? 예, 예. 그래요. 그 뭐 준설 작업도 중요하고 또 댐 선고도 주변에 좀 확장할 수 있으면은 하면 좀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뭐 유일하게 그래도 회화댐 하나를 보고 있는데 좀 잘 그 담수 용량을 좀 많이 좀 키웠어. 그래도 무수기 때 수량을 많이 확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수질 수량에 또 이래 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그 점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네. 이 하는 김에 좀 먼 미래를 보고 좀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이용환 우리 본부장님 네. 그 참 우리 울산에는 그 수량이 참 이래 정말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또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회화댐을 여러 각도로 좀 검토해서 수량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좀 펼쳐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이제 진행을 이제 지금 현재는 맑은 용역 안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아마 사전 절차로 댐을 저희가 확장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댐 건설 기본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들이 아마 하반기에 이제 맑은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다음번 추경 정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릴 수도 있고요. 되면은 내년도에는 댐 건설 기본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용역 작업들이 현장에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회화댐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갈 일도 많아질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가 국비 확보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 누구를 모시고 와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배 지금 당장 만들어서 내년 초부터는 활용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네, 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지도선 건조 및 전기 충전기 구입해서 지금 2척을 사시는데 3억 3천만 원짜리 2대를 사시고 네. 또 전기 충전기 구입비가 6천만 원이다, 그죠? 네. 네. 그리고 행정지도선이 보니까 pontoon 보트 일반형이랑 하드탑 방식 이렇게 있던데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사실 지금 배 선박은 그렇게 금액은 견적을 한번 받아본 거고요. 충전 설비는 해안댐에 지금 그 1차 전기를 받는 그 장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끌어와서 충전 설비를 놓고 거기서 태양광 발전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선박의 폰툰이라는 형식은 사실 지금 배 바닥이 이렇게 V자 형태가 아니고 편편한 형태를 폰툰 형태로 합니다. 그거는 장점이 수심이 낮은 지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서원 상류 쪽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저희들이 한 29m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거의 바닥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심이. 그래서 그 지역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네, 폰툰 형식은 들었고 일반형이랑 예. 또 하드탑 방식 요거는 또 아, 뚜껑이 있다고 일반형은 예, 지붕이 없는 거고 하드탑 방식은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붕이 없는 게 용이하고요. 그리고 일반 그 조사나 또는 수질 채수나 그리고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를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정이 된 겁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사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소명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앞서 뭐 의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혹시 이 전기선이 우리 울산이라든지 타 시도에 도입 사례가 있나요? 네. 울산은 아직 없고 순천만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형태의 선박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이제 전기선으로 예, 전기선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주 뭐 준비를 잘 하셨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또 뭐 저희들 뭐 우연찮게 이제 그 전기선을 탈 기회가 있어서 탔는데 뭐 급속 충전도 해서 뭐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는데 이 배가 사실상 이제 탑승자가 혹시나 어떤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때 그 내구성이 튼튼해야 되고 또 안전 혹시나 뭐 이렇게 물에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조금 고려하셔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울산에 지금 사례가 없다는 것은 향후 우리가 그 해야정수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뭐 그 태화강 같은 경우에도 수심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동력선이 좀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 만약 해야정수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좋지만 선행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태화강에 이렇게 도입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조금 공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준비하시는 부분이 아주 잘 되고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이런 부분 좀 여러 가지 내구성이라든지 안전 다 감안하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박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설명 들으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특히 아까 안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좀 담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될 테고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 이게 저희 울산에 도착이 되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는데 준비하는데 2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건조하는데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도 현장 방문 가려는데 그때는 못 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늦어도 내년 봄에는 아마 선박을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하시겠다 하시는데 저희도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렇죠? 울산시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담수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아까 실시 기본 설계를 바꾼다든지 이런데 용역은 저희 위원회가 함께 하겠다는 거. 예. 그래서 또 여기 오면 아까 우리 방인섭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저희들 이번 연수를 가니까 진짜 조용하고요. 또 아까 이게 또 바닥이 평평하니까 훨씬 또 이게 물에 영향을 덜 주죠. 그죠? 네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충전도 급속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적인, 이를 배를 사는 데는 저희들 다 같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퇴실과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오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환경복지위원회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